자, 이제, 저기 있는 130페이지. 그 130페이지 하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지분금융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네.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4개. 자, 4개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앞에 했지만, syndicated. 그 다음에 joint venture, 그 다음에, project finance. 순서를 보는 REIT. 자, 일단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 이런 겁니다. syndicate는 뭐냐? 다른 말로 소고자 방식. REIT는 뭐지? 아까 했지만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런 투자 신탁 회사. 이렇습니다. 프로젝트가 우리말로 쓰면 계획이지, 계획. 그래서 계획인데 금융, 그냥 파이낸스 금융 아니죠? 계획 금융인데 이걸 좀 달리 쓰면 개발 계획 금융. 이렇게 쓰게 돼 있었을 때. 자, 그럼 일단 이제 여기 기본 틀을 먼저 하시는데 이 세 개 다 전부 다 지분 형태예요. 지분을 말 뜻은 아까 설명했듯이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제일 먼저 요거 두 개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syndicate가 뭐냐? 이런 게 syndicate예요. 왜 이게 소고자 방식인가 하면요. 현재 보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개발업자. 요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있는데 요 부동산을 지금 개발시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부동산을 업자가 뭐 있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수익을 챙길 목적인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업자 혼자서 개발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돈이. 그래서 부담이 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없이 이제 자금을 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뭐라는 거면 현재 이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현재 3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다고요.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한 예로서 한 명당 모집 금액은 1억이다. 그럼 결국 투자자 총 몇 명입니까? 30명을 모집해서 이와 같이 이제 자금을 끌어와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물론 얘는 지분 형태로 투자합니다.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배당해주는 형태가 뭐냐? 곧 이게 신디케이터예요. 결국 신디케이터 뭐 있습니까? 공동으로 투자한다 이거지, 그죠? 하는데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적은 돈을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한다 해서 이게 소구자야. 그러니까 소구자, 적은 금액을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한다 이런 말 뜻입니다. 자, 그럼 현재 보니까 얘는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입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얘가 바로 이 투자는 거지. 그죠? 직접 투자 방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하니까 반드시 투자한 대가만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지분 투자 방식이다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왜 소고자냐? 이 말 아닙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소고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 개념 먼저 아시라고. 물론 나중에 좀 구체적 내용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빌라 같은 거 질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이 투자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저란 게 뭐냐? 이게 리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리저 해설 먼저 설립합니다. 설립해요. 해서 얘가 분명히 공시한다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현재 여기 있는 원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자금 현재 아마 1,00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분양 등을 하면 약 한 98% 이상 분양될 건데 분양 후에 뭐 있습니까? 예, 임대 수입 보니까 약 한 연 10% 정도 배당될 것이다. 이런 미래상을 딱 공지한다고요. 하면서 여기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뭐라는가 하면요. 대상에서 거기 있는 투자 대상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이 어떤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주식 사겠다죠? 사면 결국 돈은 뭐 있어? 이렇게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투자 대상은 반드시 뭐요? 부동산과 제가 좀 따지만 부동산 유가증권. 우리 아까 유가증권 뭐 있습니까? MBS, ABS 채권이 있어요. 자, 이 돈을 모아서 얘가 이렇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해서 얘가 이걸 관리, 운영, 개발 등을 통해서 나오는 분명히 수익이 있을 거예요. 요 수익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예, 주식 샀던 얘한테 뭐합니까? 배당. 이렇게 배당해주는 형태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리츠. 자, 보자고. 얘가 얘는 어디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그지? 하는데 얘가 직접 얘한테 맡긴다 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야. 그러니까 항상 금융은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액면가대로 우리말을 그냥 번역하시라고. 그러면 대충 그 개념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현재 이건 주식은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지. 따라서 이건 분명히 부채가 아니라 지분이지. 그 다음에 이건 직접 투자야, 간접 투자야? 간접이 얘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면서 지분 투자 방식이다, 지분.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좀 아셔야 되는 분이. 그런데 리자 관련돼 있는 회사가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세 가지. 첫 번째 보니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즉 다른 말로 리츠죠. 두 번째 보니까 위탁 관리 리츠 회사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기업 구조 조정 형 리츠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암기하려 생각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얘가 주식을 발행했지. 하면 얘가 직접 관리한다. 이게 자기 관리야. 응? 얘는 위탁이란 말은 뭐냐? 얘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리츠에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긴다. 이게 위탁이야.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은 뭔가 하면, 자, 일단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맞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기 관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얘가 주식을 발행하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건물 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가 관리한다고. 근데 반대가 풀어보니까요, 위탁 관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얘가 주식은 발행해놓고 얘가 관리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회사는 보니까 직원이 아무도 없어.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실체가 없는 걸 뭐라냐? SPC. 이렇습니다. SPC. SPC는 원래 이 말 약자입니다. 이 금융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요. 이걸 자꾸 들어보면 나중에 경제신문, TV 볼 때 굉장히 편해져요. 자, SPH는 이말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예요. 우리 가끔 SPC란 말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말로 특수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말 쓰면 특수 목적의 회사 또는 특별 목적의 회사. 아마 TV에서 이 말 꽤 많이 쓰는 분인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별 목적에서는 결국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명목회사입니다. 우리말로 쓴다면. 말 그대로 이 말이 뭐 있습니까? 종이 쪽지상 있는 회사라고. 그래서 명목회사인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니? 결국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회사에 대한 뭐 있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그 목적만 달성되면 자동 회사가 해산되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 개념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다른 게 맡긴단 말이에요. 참고로 기업 구조조정도 뭔가 하면 얘도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자, 중요한 건 아니 기업 구조조정형 뭐 있습니까? 투자회사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선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면 요 주식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요. 결국 뭐 있습니까?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게 다른 말로 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반드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된 회사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츠란 건 반드시 주식이죠. 주식을 통해 발행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을 통해 발행하면 결국은 주식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수익이 있고 있어야만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투자 대상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만 항상 이걸 투자하게 돼 있다고요. 기본 전제가. 수익이 없으면 이러면 주식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리츠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보면 이 주식인데, 이 괜찮습니다. 이 주식. 아주 괜찮은 주식입니다. 저는 이 일반 주식은 전혀 하지 않지만, 요거는 벌써 한 7년 동안 하고 있어요. 뭐 큰 돈 아니지만. 근데 한 번도 이건 적자 본 적이 없어.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항상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뭘 보고 하는가 하면요. 여기 발행된 주식한 투자 대상이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서울의 상암에 가면요. 이런 빌딩이 많다고. 이런 거 보통 연립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얘들이 분명히 공시합니다. 어느 지역에 집은 몇 번지 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있다는 거면, 이 상가 건물 현재 몇 평이고, 다 상세히 나 있어요. 그래서 나 있으면서 요거 운영하면 임대수비 얼마 배당될 거 이런 거 다 공시한다고. 그래서 보통 한 5년 동안 갖고 있다 5년 처분합니다. 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얘는 주가 변동이 사실 큰 변동 없거든요. 중요한 거의 매년마다 받는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이 꽤 크다고. 보통 거의 배당 수익이 한 8% 넘습니다. 실망이 15% 넘는 게 있어요. 잘 선택하면.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제가 적게 한 건 한 70%? 5년 동안. 많이 받은 5년 동안 150% 되더라고, 수익률이. 꽤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좀 아는 분은 뭘 보는가 하면 얘들이 뭐를 담보를 했냐. 발행되는 그 물건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는 의미가 없어. 어떤 이 부동산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아주 그런 건데 어쨌든 자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항상 보니까 기본 전제가 자기 관리든 위탁 관리는 보통 뭐 있습니까? 일반 어떤 상업용 부동산 등이 많이 투자한다고요. 근데 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이런 거 성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얘는 뭔가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기업에 보니까 현재 돈이 없어. 자금이 압박되는 것만큼 뭐 있어? 기업에 뭐 있습니까? 자금 회전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있죠. 우리 비업무용 부동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빨리 처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기업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꽤 비쌉니다. 기본이 보통 500억, 뭐 1000억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500억짜리 어떤 부동산이 있어도 이걸 시중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빨리 뭐 있으면 주식 형태 파는 거예요. 그 500원 금방 주식 끌어올 수 있거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기업 구조조정은 뭐 있습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그 돈 가지고 기업을 해성시킬 목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앞에 있는 얘가 약간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얘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우리 일반 시중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등에 많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기본 전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걸 리자라는 것은 반드시 주식인데 투자 방식이 간접 투자 방식이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 방식인데 우리 리자에서 크게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지 말고 리자에서 직접 주식을 관리하겠다. 리자에서 주식을 다른 데 맡기겠다. 그죠? 또 기업이 해상식이 만들어진 주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냥 그런 정도까지는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음에 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예, 19번, 20번, 21번, 그 다음 22번까지 갈 거예요. 22번. 자, 일단 19번 보니 뭐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저 리츠를 있죠. 되면서 소액의 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 잠시만요. 사실은 여러분들 리츠가 맨 처음에 도입된 이유가 있어. 왜 도입되어 있냐?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보니까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사실상은.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돈이 없는 분은 결국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야. 눈이 뻔히 보면서도.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결과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배에 대한 문제 발생하니까 이제는 이런 주식 형태로 해서 뭐 있습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 한 주당 보통 이게 10,000원, 20,000원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있습니까? 저기 63빌딩 같은 게 있죠. 2조, 3조 되는 것도 뭐 있어요. 이런 리츠를 발행하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2조, 3조 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주식을 산단 말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63빌딩이 있는 그 큰 어떤 빌딩도 일정한 내가 어떤 소액의 자금을 투자했던 주주, 즉 지분 투자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전문가 활용은 훨씬 높은 수익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 소액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사실 리츠야, 기본 전제가.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만들어진 거니까 19번 맞는 거죠, 그죠? 자, 오늘 20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펀드 투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성과를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배당해주는 방식이죠, 그죠? 네, 그래 보시고요. 21번요. 자, 쭉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임직원을 상권을 둔다. 그죠? 상권을 둔다 이 말은 그 안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단 말은 무슨 관리입니까? 자기 관리고죠. 더불어서 있죠. 알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 보시고 22번 가보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는 모두 명목형 회사입니다. 같은 말이 SPC 회사입니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syndicate는 무슨 방식? 직접 투자 방식이죠. 우리 때는 무슨 방식? 간접 투자 방식,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거예요. PF를 가지고. 자, 항상 PF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 금융. 자, 이게 우리 아마 이제 수험생들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대충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요 두 개, 즉 두 개 내용을 전체 흐름 정도는 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 금융과 그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일반 기업 금융성이 굉장히 뭐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보지 말고 이래 생각하세요. 내가 현재 집을 지을 때 은행돈 끌어왔어, 그지? 그죠? 은행돈 끌어와서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떤 행위 같은 게 있죠. 이게 일반 기업 금융이야. 자, 다시 해볼게요. 현재 보니까 부동산 개발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집을 지어서 집을 팔고 있는 집 장사, 즉 빌라 등을 짓는 사람을 하자고.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요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업주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집 지을 때 분명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은행에 돈 빌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데 항상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그죠?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때 보니까 담보가 우리 보통 확실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렇게 보죠. 돈 빌려간 금액이 50억이란 돈을 빌려갔다 하자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분양을 해서 하면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 수익이 분양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분양이 거의 안 되었어. 그래서 해보니까 30억밖에 수익이 안 나왔대, 만약에. 우리 통상적으로 이건 알고 있죠. 빌라가 만약에 제가 한 8채 지면요. 이렇게 한 8개 짓지 않습니까? 지면 통상적으로 뭐 있습니까? 남는 이건 요 집 한 채 남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남게 돼 있을 거예요. 한 8개 지면. 이런 게 이제 결국 내가 순서에 먹는 몫이라고 사실은요. 자, 어쨌든 30억밖에 수익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주는 보니까 은행에게 돈을 갚을 때 이 나왔던 수익인 30억만 갚습니까? 아니면 빌려간 돈 다 갚아야 돼? 일반적으로. 다 갚는 거지. 그죠? 이 말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누가? 사업주 책임지는 거지. 우리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소구금융이란 말씀, 소구금융.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 관리는 은행이 합니까? 사업주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얘가 합니까? 당연히 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빌려간 돈은 반드시 자금 관리는 항상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하더라. 이게 일반적 형태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일반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이런 방식이라고. 그런데, PF는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PF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누가 설립하냐? 여기 있는 사업주가 자기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지분을 설립한다고. 그런데 이 PF에서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냥 서류상만 준다는 회사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결과 할 수 없이 얘도 뭐 은행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 은행 연합을 뭐라는 건 다른 말로 대주단이라는 용어 씁니다. 이것은 이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먼저 뭐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간다. 그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담보가 필요하다고. 이 담보가 보니까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란 거 이게. 왜 이걸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썼을까 하는 거예요. 금융이 뭐라고? 금융. 아까 설명했어. 첫 시간에. 그렇지. 타인 돈은 좀 끌어오잖아. 빌려오잖아. 올 때 담보가 뭐냐? 요게 담보예요, 요게. 프로젝트란 담보를 통해 돈을 빌려준다고.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업의 계획성. 사업의 수익성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에 대형 어떤 뭐 있습니까? 쇼핑몰을 짓는다. 또는 도로 등을 만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딱 제출합니다. 하면 그 계획서 보니까 요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리고 개발 후에 보니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서를 쭉 제출합니다. 하면 은행들은 요걸 딱 심사해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되면 이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PF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곳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필요한 자금이 1조 정도 들어간다. 1조 정도. 그러면 1조란 돈이 들어가면 가장 큰 단점이 뭐 있는가 하면 만약에 국민은행 혼자서 있죠. 1조란 돈을 다 빌려주었을 때 이 사업이 망하면요. 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PF는 절대 한 은행만 빌려주는 게 아니야. 얘가 주거래 은행이 되면 얘가 뭐 옆에 있는 다른 은행에 꼬시는 거야. 야,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너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하나은행, 또 다른 은행, 농협 등등이 17반 이렇게 모아서 뭐 있습니까? 1조란 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은행들을 여러 은행이 공동을 빌려주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면 다른 말로 대주단. 그 은행 연합이야. 그래서 이때 1조란 돈은 뭐 있습니까? 여러 은행이 공동을 빌려준 거지. 이러한 용어를 뭐라는가 하면 syndicated loan 쓴다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yndicated라는 다른 말로 공동, 연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제 투자하죠. 해요. 해서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이 있겠다죠. 근데 얘도 수익이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돈이 수익이 얼마나 5천억 정도 수익이 나왔다 할게요. 자, 잠시. 그럼 PF가 뭐냐? 이런 게 PF입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짓죠. 아파트 짓면 전부 아파트 사업장마다 여러분 모르지만 독립되어 있는 PF 따로 다 있습니다. 즉 삼성에서 보니까 저기 있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 아파트 짓고 있고 또 원주 지역에 아파트 짓고 있어요. 비록 사업주는 어디 뭐 삼성이지만 실제 각각 있는 강남 사업장과 여기 원주 사업장은 독립된 회사 따로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삼성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현재 PF에서는 회사 실체가 없어요? 얘 대신 이거 업무 해준다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천억이란 수익이 나서 이제 뭐 있으면 얘가 보니까 돈을 갚겠다죠? 근데 빌려간 금액이 얼마요? 1조죠. 부족하지. 사업은 누가 하지? 얘가 한단 말이에요. 얘가 대신 하면은 부족한 것만큼 여기 있는 은행들이 사업주한테 너 내가 손해 본 것만큼 책임져라고 했을 때 이건 책임져라 했을 때 이건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비소구 금융이란 말 쓴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 은행이라면
아니, 담보가 현재 확실한 부동산 등이 담보 아니다, 그죠? 사업 단지 종이 쪽지, 종이 쪽지. 사업의 계획성 보고 돈을 빌려주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 은행들은 얘한테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잘 빌려주겠습니까? 이러면 은행에 생각해 보라고. 확실한 부동산 등은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뭐합니까? 경매 처벌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건 사업의 계획성이 되어진 결과 위험성이 큰데 얘가 돈을 잘 빌려주겠냐고. 그래서 위험성이 큰 뭐라는가 하면요. 요 은행은 얘한테 요거예요. 좋다, 내가 빌려주는데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책임지면 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것만큼은 얘가 책임져야 돼, 무조건. 우리 그런 걸 말하냐? 예외적이지만 제한소구금융. 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기 있는 소구금융은 없어요. 모든 건 얘가 책임지는 아니라고. 자, 그런데 또 갑니다. 이때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 일단 책임 부분 우리 다시 볼게요. 일반 기업 금융 모든 걸 얘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PF는 뭐 있습니까? 얘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돈 관리 누가 할래 하는 문제, 돈 관리. 자, 일단 얘가 빌려준 건 PF에서한테 빌려준 겁니까? 사업자한테 빌려준 겁니까? 다시, 얘는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얘한테 빌려준 거야? 이 회사한테? 그죠? 이런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문제는 얘한테 빌려주면 회사 실체 있어? 직원 있냐고? 없잖아. 없으면 결국은 또 다른 누구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는데 맡길 대상이 두 개. 얘 아니면 얘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사업주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거 아닙니까? 그지? 지 멋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 관리 누가 하냐? 여기 있는 은행들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어요. 걔한테 돈을 맡긴다고. 맡긴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위탁관리야. 자, 맡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 escrow. escrow 계정이야. 그러면 계속 갑니다. 또 보세요. 자, 현재 돈은 얘가 털어지고 있지. 사업은 삼성이 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삼성이 아파트 지을 때마다 돈이 필요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얘한테 뭐 계획서를 제출하죠. 현재 일하기도 돈이 필요하다. 돈 돌라라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얘가 심사부 뭐 있습니까? 이거 필요하면 돈을 준다. 이렇게 항상. 이런 형태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 있습니까? 일부는 얘가 책임질 거 아니야. 아까 설명 이 말 아닙니까? 돈이 5천이 안 나왔어. 얘가 사업했는데 얘도 결국 뭐 작은 걸 얘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걸 할 때 작은 걸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면 계획서를 써가지고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얘는 심사할 거 아니에요. 얘도 책임 있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빌려간 금액이 적다 해서 얘가 절대 얘한테 책임 전가 못 시킨다는 말 뜻이. 논리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이때 보니까 사업주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이런 경우 있죠. 돈은 현재 얘가 틀어지고 있어요. 이때 사업주가 파산이 나는 경우 종종 있지. 우리 아파트 회사 보니까, 그죠? 났을 때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응? 이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론상 안 준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 얘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써가지고 아파트 개발했더죠. 남아있는 돈 누가 털어지고 있어?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얘가 어떤 다른 업무인데 파산 났어. 났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현재 얘가 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얘 파산 났지? 그냥 털어내버리면 끝난다고. 내고 뭐 다른 기업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돈이 여기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런 결과 이 개발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이런 이 PF 할 때 보니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합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고. 크게는 뭐 우리 저기 있는 원유, 해외 원유 개발하죠. 할 때 뭐 있습니까? 누가 개입하는 정부도 참여하고 보험에서 참여 등등등 여러 업체 참여한다고. 할 때 항상 이걸 지분 형태로 분명히 참여한단 말이에요. 지분 형태로 참여한다 이 말 뜻이 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보니까 PF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업체가 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다시 보자고요. 일반 기업 금융은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주지. 근데 아까 했지만 일부는 얘가 책임지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또 일부는 정부, 보험에 등등에 다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위험이 전부 다 사업주가 다 떠안습니까? 다 떠안는 거요? 분산되는 거지. 일반 기업은 전부 다 사업주 다 떠안다, 위험을.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고,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 여러 업체가 이제 분명히 협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할 때 각각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손해는 분명히 뭐 있습니다. 상대편이 떠넘기려고 하겠다. 그죠? 그런 결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협상 기간이 뭐예요? 협상 기간이 굉장히 뭐 있습니까? 길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5년 전에 저기 포항제철에 PF 한 적이 있어요. 그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포항제철에 뭐 있습니까? 이 PF 제가 1조 정도 빌려갔어. 1조면요, 하루 이자가 1억에 1억. 실제.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환경단체는 진짜 싫어합니다. 단체는. 예전에 완전 날파리에 내가 봐서. 물론 굉장히 좋은 분도 있는데, 그쪽 저기 사무국장이 찾아왔어. 와서, 네, 뭐 하겠습니까? 이거 돌라는 거예요. 얼마? 30억. 왜냐면 얘들 하면 저기 크레임 걸죠? 걸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거 30일 동안 업무 못해. 올스톱이야. 한 번 더 걸지 60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똥파리 같은 새끼 굉장히 많다고. 응? 진짜. 그러면 그 돈 처먹고 자기가 뭐 하겠습니까? 자기 돈 다 저기 쓰겠습니까? 아니야. 일부 챙겨 남이 또 돌려준다. 저 어디 갈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하는 업체가 많죠, 그죠?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어떤 이 사회단체 이런 업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많이 조장하죠, 그죠? 실제.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봐서. 그래서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돌다 보니까 하여튼 뭐 집회 같은 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뭐 지금 현실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꽤 많습니다. 하여튼 뭐 카메라에 쓰는 게 말을 함부로 먹었는데 우리 옛날 농민단체 물론 이분 좀 이제 돌아가신 분은 참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 옛날에 해갖고 70세 되는 분이 물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원래 우리 시골이 저기 뭐 농촌이다 보니까 이 정도 연세 되신 분이 시골에서 그 서울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갈 힘이 있습니까? 제 개인 생각에. 아니, 저 지방에 계시는 어떤 농민이 이 70대 연세부터 되면 올라갈 일이 전혀 없다고 사실은. 또 맨 앞에 설 리가 있습니까? 이거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힘이 있냐고, 이게. 하여간 뭐, 뒤에는 그냥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만약 그런 걸 주최했던 사람이 지가 앞에 나서서 해야 되지. 이게 원칙이지. 뒤에서 있으면, 이 연수되면서 어떤 조정해서 그건 진짜 나쁜 짓이지. 하여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자,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 말 아닙니까? 협상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있습니까? 금융변 갱리도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있으면 길어지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면 와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그냥 와해 된답니다. 사실은. 하여간, 이런저런 많은데,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 무엇이고, 그 다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위험이 분산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업체가 일부를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 액면까지 다 책임지냐? 이건 좀 억울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한테 뭐 있으면 좋다. 같이 참여하겠다. 하는 대신 위험이 크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 등이 터지면 최소한 이것만큼 보장해 둘라라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런 보정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 등이 터지면 뭐 있습니까? 일정한 만큼 이들은 보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용어 중요합니다. 부외금융. 자, 부외금융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부 이외 부채야. 응?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실제 여기 있는 돈을 갚아주는 실제 얘가 갚아주는 거지. 그지? 얘가 얘 대신 일해서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 어차피 회사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빌려줄 때 장부상 부채가 있는 것은 PF 회사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장부상 부채가 있는 곳은? 그지? 여기 있는데 현재 뭐 있습니까? 얘가 돈을 갚아주는 거 아니야? 얘 장부상 부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장부 이외 부채 아니야, 이게. 그죠? 얘가 대신 갚아주는 장부 이외에 부채를 갚아준다 이거요. 이런 걸 다른 말 부외금융이야. 지금은 중요한 거는 큰 흐름 자체 중에 속속 있는 이 내용 다 알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일반 기업과 이런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지? 그러니까 일반 금융은 결국 모든 걸 전부 다 사업주가 다 책임지지만 반대급부로 PF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업주가 이 모든 뭐 있습니까? 책임지는 아니라 결국은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이 대표를 해서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빌려가고 얘가 대신 일을 해주면서 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PF란 말, PF가 왜 중요한 거면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PF입니다. 담보가 부동산 등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보고 빌려준다 해서 다른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 대상이 된다. 이것 때문에 PF랍니다. 그런 개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두 개 23번과 24번이 있어요. 23번 보니까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대출을 통해서만. 자, 보세요. 이 말, 여보세요? 담보 대출 통한 내 말. 얘들한테는 돈 빌려갑니까? 아니지. 얘도 지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들 투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담보 대출 이외 지분 형태로 이 돈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뜻이 뭔가 하면 담보 대출 이외 방법으로도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죠? 23번요. 일반 기업의 대출 자금은 차입자 관리하지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자 관리하죠. 근데 반대로 뭐 PF는 반드시 뭐 한다고? 위탁, 맡긴다. 누구한테? 대주단 또는 은행. 그죠?
주거래은행 또는 대주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위탁 계정, 신탁 계정, 또 에스코르 계정, 또 계정 같으면 계좌. 네?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예, 그런 정도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자,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일반적 금융 다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했던 금융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뭘 찍고 있습니까? 그냥 한 번 들어보게 잊어버리시라고. 12월까지 열심히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쎄 빠지고 공부할 건데.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11, 12는 뭔가 하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처음 가는 길이 있을 때는 뭐 있습니까? 막 헤맬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똑같은 걸 다음에 가면 뭐 있습니까? 대충은 가본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요. 이 공부도 뭐 있어. 한번 처음 봤을 때 전혀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넘어가. 다음에 가면 이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할 때 뭐 있어. 이거 들어봤네? 그 순간 이 머리에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목적이지. 1년 동안 뭐 있으면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응? 그냥 지금은 설설 그냥 자리 뭐 3시간 앉아있는 연습하시고, 응? 이런 거 한 적이 있다.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제 1월부터는 이제 좀 빡세게 하셔야 되죠. 물론 우리 한번 지금 보니까 뭐 민법 좀 벌써 뭐 빡세게 돌리던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학원이 가장 큰 장점이 이거야. 나는 참 좋아. 왜 좀 가면 워낙 민법이 빡세게 돌리는 거 뭐 있습니까? 설마 민법이 이 정도 점수 나오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개론 가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요것만 딱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얼마 좋아. 그 말은 공부량이 확 준다는 거야. 책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세상에 제일 덩신 같은 누군지 압니까? 이거. 이거 맞추려고 한 사람이 있어. 옛날에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민법을 하는 분인데 지금 이제 그만뒀어.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13대 시험 쳤어. 1차 시험을. 자기 말에 하면 민법은 100점 맞았대. 당연히 지가 민법생이니까. 그죠? 근데 개론 과목은 과락 났대. 그 물어봤어. 민법처럼 몇 분 남냐 보니까 30분 남더래.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거야. 이 제일 덩신 아닙니까? 나 같으면 일 안 해. 아니, 과락 맞는 40점이지. 합치는 얼마야? 140이지. 쪼개면. 몇 점 이상 맞으면 돼? 나 같으면 100점 안 한다고, 이거. 80 맞추고 합치면 120 아니야, 이거? 그지? 지가 민법의 민법생이지, 굳이 100점 맞출 필요 있냐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개론 과목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대. 제일 덩신이 하자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평균 몇 점? 이게 황금의 점수예요. 곧 이 말은 뭐야? 책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뜰하게 다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처음부터 어려운 거 그냥 가만히 버리시라고. 아니, 책에 있는 우리 속된 말로 반만, 50점 이론서 뭐 있으면 책을 반만 공부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가셔야지. 혹시는 뭐 있어. 왠지 다 해야만 내가 혹시 모르는 거 더 맞출 수 있다. 해봐. 응? 말 그대로 그건 뭐 있습니까? 자기 어떤 소원, 소망이지. 현실은 아니야. 미안한데. 그러니까 아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공부는 아주 얍삽하게, 아주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지. 괜히 뭐 있습니까? 무식하게 나는 100점 맞추겠다. 사실 마음에 100점 맞출 생각 없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왠지 책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 갖고 있다고. 이 말이 그럼 100점 맞추기 이 말 아닙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 생각하시고. 자, 오늘 했던 거 뭐냐? 첫 번째, 부동산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에 크게 두 개 구분된다. 그지? 금융은 타인 돈 빌리는 거요. 지분은 손해볼 수 있고 부채는 반드시 원금이 갚는 거요. 그런 개념 아시고 뒤에 있는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알 필요 없어. 조금 더 한다면 영어 튀어나온다? 지분이지. 그냥 그래 가시라고 가볍게. 자, 두 번째 보니까 은행 돈을 빌렸어. 돈 갚아야 되지. 그죠? 저당 상환 방식입니다. 물론 이때 보니까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 변동금리에서 뒤에 공식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리로 간다 이 말이고 변동은 중간중간 인플레이션 등의 변동이 있으면 금리 변동이 있다 보시고요. 이때 우리 고정금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방식, 이렇게 되는 방식,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죠. 이게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여기 뭐죠? 오케이. 원리금 균등. 점점 올라가네? 오케이. 이런 게 있더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저당이 유동화되는 제도가 있는데, 자, 이 그림 갖고 가셔야 되지? 자, 제일 먼저 돈 빌려간다? 차입자. 돈 빌려준다?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에 이 저당 설정하죠. 돈이 보조금 다시 팔죠. 저당권을 누구한테? 2차한테. 그죠? 요때 뭐 저당권을 팝니다. 팔면 다시 2차도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뭘 발행해? 채권을 발행하죠. 요 그림 구조 갖고 있으라고. 나머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요때 채권은 중요한 게 담보 조건 따라 달라지잖아. 그죠? 주택이 담보다. 이게 뭐라고? MBS.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상업이 담보다. 상업 영어로 CMBS. 오케이. 그 다음 자산이 담보다. 오케이. ABS.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지분금융이 있는데 단어 하지 말고 두 개만 생각하세요. 리저란 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PF란 게 있지 않습니까? 리저란 말 뜻이 뭐라고? 어디 투자한다고? 투자 대상. 리저 투자 대상 영어로 나있지 않습니까? 어디 투자한다고? 부동산. 그지? 아니 보세요. 제목이 부동산 투자 신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맡기잖아. 직접 하는 게 아니지. 그죠? 전문가に맡긴다. 이게 다른 말로 리저고. 다만 주식이지. PF는 영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지. 파이낸싱이 뭐야? 돈 빌려가는 거지. 그 담보가 필요하잖아. 담보가 뭐라고? 담보가 뭐라고? 이거. 프로젝트가 담보 아닙니까? 사업의 계획성이. 그지?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한다면 뭐 있습니까? PF는 반드시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마시라고요. 그게 다야. 그 안에 있는 구체적 저런 예는요. 그냥 한번 본 거야. 그냥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다음에 하면 이건 이제 알아들어. 다음에 가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조금 더 오버해 자꾸 수업하는 것은 다음에 갈 때 좀 더 뭐 있으면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런 의미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감정평가를 먼저 할 거예요. 제가 감정평가. 그 중간에 있는 개발 등은 이건 워낙 쉽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맡기고. 자, 수고했습니다.